안녕하세요. 저는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뷰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3 수학 앞에 첫 단원 수의 종류부터 뒤에 그 유리화 하는 법이나 뭐 무리식 푸는 방법이나 그렇게 식을 다루는 방법, 마지막에 인수분해 내지는 곱셈 공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 종류입니다. 수에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는데요. 이 실수, 허수를 합쳐가지고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a 부분을 실수부라고 하고 b 부분을 허수부라고 하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는 걸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는데, 유리수는 셀 수 있는 수, 무리수는 셀 수 없는 수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유리수는 실수 중에서, 일단 실수의 정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고요. 허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에서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리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수, 0,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고요. 무리수에는 크게 보통 배우는 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닌 수가 들어간, 근데 루트 4 같은 거는 2로 풀리니까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겠죠.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게 다 무리수고요. 그리고 파이, 원줄 파이, 그리고 로그들이 무리수가 되고, 이과 과정에서는 자연상수 2까지 배웁니다. 다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나뉘는데요. 일단 무한소수는 소수인데 소수점 밑에 이 자리가 무한히 계속되는 걸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쭉 나가면은 이 순환마디라고 하는데, 이 순환마디만큼 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순환소수라고 하고, 소수점 아래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규칙성을 찾을 수 없고 순환하지 않으면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게 소수점 밑에 이게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겠죠. 다음, 실수 중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고요.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와 유한소수로 나뉩니다. 그리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걸 생각하면 돼요. 밑에 어떤 소수가 나오고 밑에 순환마디가 땡땡땡땡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자릿수만큼 9를 써주고, 이 반복되는 위의 수,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0.32다. 이 두 개가 반복된다. 0.323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99분의 32 이렇게 되고요. 밑에 만약에 6442, 6442 이렇게 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9가 4개 있고 순환마디가 4개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고요. 앞에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그냥 5 더하기 100분의 12 더하기 99,900분의 3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100을 곱하고 11 곱하고 빼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순 한마디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수만큼 그 10을 이렇게 해줘서 이 소수점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아닌 그 뒤에 아닌 부분은 그 순 한마디만큼 9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한 페이지씩 넘어가네. 다음 제곱근인데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여기 있네. 다음 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절대값. 절대값은 원점과 그 수가 떨어진 거리인데, 절대값의 성질은 절대값 a가 있으면은 a가 나오는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a로 똑같이 나오고, 0보다 a가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수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 식이나 그 함수 같은 데에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a-2 절대값이 있으면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a 값에 따라서, 즉 a-2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a-2가 나오고, 양수이기 때문에 a-2가 0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는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먼저 우리가 지수가 정수인 걸 보통 먼저 배우는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3의 2제곱은 9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 루트의 의미는 이 지수가 바로 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이 바로 루트 2가 돼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양변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똑같이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보통 그냥 쓰는데, 이 루트는 사실 이 루트라는 게 그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 제곱근이라는 게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숫자 2가. 그래서 만약에 세제곱근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렇게 루트 옆에 3을 써줍니다. 그래야 그 제곱근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4제곱근의 경우에는 4를 써주고. 근데 이거는 결국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어떤 수가 있으면 그의 2분의 1제곱, 어떤 수의 3분의 1제곱, 어떤 수의 4분의 1제곱, 이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은 이거를 그냥 분수, 차수로 바꿔줘가지고 평소에 차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 경우에 이 제곱근과 세제곱근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게 2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그러면은 곱하기가 되면은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2의 6분의 5제곱이 되겠죠. 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절대값을 얘기하면서 제곱근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제곱과 이 제곱근이 함께 있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대로 이건데 무슨 상관이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랑 이거는 같죠. 이거는 똑같이 써주면은 4의 루트 4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2하고는 같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마이너스 2하고는 같지 않아요. 이 위에하고 경우가 다르죠. 그 이유는 위에 있는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씌운 거랑 그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랑은 같은데 이 원래 숫자하고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 개념을 설명하면서 함께 이 루트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 안에 성질도 마찬가지로 제곱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3 루트 2가 돼 있으면은 3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2분의 1제곱으로 통일을 시켜주려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지수 위에 지수가 이렇게 가로쳐서 씌어져 있으면은 이게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제곱근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이 1제곱이 3분의 1제곱에 똑같이 들어가려면 세제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은 2의 4제곱에 세제곱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의 계산이나 뭐 구구단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한 후에 고등학교 때는 수 하나하나만 계산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그 문자라든지 이렇게 상수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항으로 돼 있는 다항식들을 계산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서로 곱하는 방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식의 전개와 인수분해에 관해서, 그리고 식을 같은 차수끼리 익숙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같은 차수나 뭐 같은 항이라고 해야 되나? 차수와 같은 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 연습을 잘 해둬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은 플러스로 연결된 각각을 항이라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예외인 게, 곱하기나 나누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로 다른 항에 차수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수가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가 돼선 안 되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합쳐져서 다른 항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하기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만 의미가 있고요. 이건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항은 대부분 계산을 하거나 함수값을 구하거나 할 때 높은 차수를 먼저 계산하는 쪽이 편하기 때문에, 또 높은 차수가 뭐 극한이나 그럴 때도 더 식을 더 대표한다고 해야 되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내림 차순으로 써줘요.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3차, 2차, 0차죠. 0차는 상수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기준으로 이게 몇 차식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림 차수를 써주는 거고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다음으로 단항식은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했다시피 곱하기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항식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이게 항이 하나라고 봐야 되나? 어디 책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항이 두 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서 한 초등학생이 쓴 겁니다. 근데 되게 잘 썼어요. 다음은 분배 법칙은 이거는 사실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 보통 지금까지 수에만 적용시켰던 그런 개념들을 분배 법칙이라든지 결합 법칙을 식이라는 개념에 적용하고 이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자를 그대로 남기고 앞에 있는 개수끼리 서로 덧셈 뺄셈을 해준다 이 개념만 잘 생각하면은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그냥 지금까지 수에 계속 해왔던 거를 식에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여기부터 이제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는데 마치 처음 곱셈을 배울 때 그러니까 처음 사칙연산을 배울 때 구구단을 외우죠. 구구단을 외우고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나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이 공식들은 그 식들을 처리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정말 내가 9구단을 8, 9 하면은 70이 딱 튀어나오듯이 이런 모양이 나와도 이런 모양으로 자유롭게 묶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풀어진 모양이 나와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묶여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푸는 거를 전개라고 하고 여기 풀려있는 거에서 묶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완전 제곱식인데요. 두 항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가. 근데 b에 마이너스가 붙었어도 제곱하면 음수가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b의 그 개수가 플러스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모양이죠.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곱으로 연결된 그 각각의 인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소인수분해에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48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42, 43 해가지고 2의 4제곱 곱하기 3 해가지고 이 각각을 이루는 인수들을 구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풀어진 식이 있으면은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런 공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식이 이렇게 쭉 길게 풀어져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공통 인수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식을 보기가 편하고요. 나중에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이 괄호 안에 이게 전체가 0이다라고 하면 괄호 안에 이거가 0 되는 거, 이거가 0 되는 거, 이거가 0 되는 거 해서 해를 구할 때도 사용이 되고 부등식의 그 영역이나 아니면은 부등식의 범위를 구할 때도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나눠주면 좋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많이 쓰입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연습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각각 공식들의 쓰임새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차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체감상 인수분해 단원 외의 단원에 나올 만한 공식은 합차 공식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곱항만 만들어준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요소가 음수라서 계산이 불편하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허수가 있어서 불편하다, 아니면은 무리수가 있어서, 이렇게 근호 안에 있어서 무리수라서 이걸 유리화 시켜야 된다. 이때 전부 다 제곱을 해주면은 음수는 양수로 바뀌고 허수는 제곱을 해주면 음수로 바뀌고, 여기서 또 제곱을 만약에 만들어주게 되면은 양수로 바뀌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무리수의 경우에도 제곱을 해주면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호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합차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것도 잘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합차 공식을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일 때는 그냥 똑같은 거를 위아래 곱해줘가지고 밑에 거를 그 분모가 유리수가 돼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분모의 항이 두 개일 때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제곱을 사용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까 봤던 그 a 플러스 b 제곱의 좀 더 그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a 플러스 b 제곱에는 이 a 플러스 b 똑같은 것만 두 개 있는 건데, 여기서 a는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식에서 c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개를 해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공식의 의미라고 하면은 역시 2차 방정식의 해를 보통 구하라고 할 때 이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a 플러스 b, ab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과정은 정말 수도 없이 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이 a 플러스 b와 ab는 나중에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그 근계수 공식이나 여기 있는 인수분해 아니면 전개 공식이나 똑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건 아까보다 그 더 일반적인 거죠. 원래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처음에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해서 이렇게 뒤쪽이 바뀌었는데 이번엔 앞쪽까지 바뀌어가지고 a 플러스 b, d 플러스 c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스킬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를 적당한 인수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다음 세제곱 공식인데요. 이게 아까 그 제곱 공식에 비하면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
항이 두 개인, 그러니까 이항인 그 공식의 경우에는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항 정리를 배우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일단 1을 쭉 쓴 다음에 그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이항 정리의 원리를 나타내는데, 이걸 이용해서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공식보다는 사실 인수 정리를 더 많이 쓰고요. 나중에 배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너무 힘들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넘어가도 세제곱 공식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뭐 학교 시험이나 그런 데서 공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세제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엔 또 대부분 인수 정리로 풀리긴 해요. 근데 이거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특히 이런 거는 세제곱을 그 합과 곱만으로 알아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데, 제곱 공식에 비해서 나오는 빈도는 적으니까 너무 그 집중을 여기에 둬서 학습하기보다는 제곱 공식을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훈련하는 편이 좋다. 대신 세제곱 공식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경우에만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밑에 나오는 이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관한 이거를 허근 오메가라고 하는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도 꽤 있습니다. 그 응용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거랑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거를 이용해서 뭐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순한마디를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뭐 제곱을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푸는 문제라든지, 이 정도로 응용이 가능하고, 이 정도로 응용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또 변형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둘 중 하나의 식을 도출을 해서 결국에는 이 성질들을 이끌어내서 푸는 오메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오메가 문제가 나중에 잠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3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여기서 x 대신 아무거나 대입을 한다고 했는데, 팁 아닌 팁을 주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를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인수정리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수정리가 뭐냐면은 그 다항식 fx에서 fa가 0이면은 fx는 x-a를 이렇게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고, 당연하죠.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그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는데 1-1, 2-2 정도는 대입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뭘 대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상수항을 보고, 상수항 만약에 대충 쓸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12의 인수를 떠올려 봐요. 그러니까 12의 약수를 떠올리면은 1, 2, 3, 4, 6, 12 그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붙여도 되죠. 플러스도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범위 안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여기 상수항이 b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쭉 전개를 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ab일 텐데, 여기에 있는 인수 이것들 중 하나가 이 대입했을 때 0이 된 a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상수항을 보고 그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왔는데 굳이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고차항 개수도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상수항이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는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정도를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 반복해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 수분에. 그리고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게 조립제법이라는 건데, 조립제법은 그냥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서 x-1이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각 차수에 있는 이 개수들을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이렇게 1을 쓰고, 첫 번째 거는 똑같이 내리고 1하고 1 곱해서 1 쓰고, 더해서 2 쓰고, 2하고 1 곱해서 2 쓰고, 2하고 마이너스 5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 쓰고, 마이너스 3 1 곱해서 마이너스 3 쓰고 0. 이렇게 되면 이게 뒤에 나오는 이 나머지 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의 스킬이고, 사실 실제로 문제 풀 때 굳이 조립제법 힘들게 다 안 써도 그냥 x-1 써놓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x제곱 있겠죠. 그리고 상수항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있겠죠. 그리고 그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x, 여기서 2x가 돼야 되니까 여기 2x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그래서 조립제법은 그냥 하나의 스킬로 뭐 빈칸 채우기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복 2차식은 뭘 복 2차식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식의 개수를 봤을 때 전부 다 짝수차인 경우를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차수가 절반으로 깎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참고로 상수항도 똑같이 짝수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t에 관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식 변형 공식이 4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곱셈 공식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좀 많이 나오는데,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는 a 마이너스 b 제곱, 이거를 그 전개를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할까?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 나중에. 근데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야 구할 수 있는 그런 곱셈 공식을 이용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 뭐 예를 들면은 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걸 구할 때 a 마이너스 b가 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인데 ab라고 했네요. 알파 베타로 고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한다. 그때 이 공식을 정말 많이 쓰고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죠. 다음은 항이 3개 있는 건데, 항이 3개 있는 거는, 잠시만요. 항이, 세제곱.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b 세제곱 빼기 3ab a 플러스 b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를 알고 있고, ab를 알고 있겠죠?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이 모양은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세 항이 곱해져 있는 그 3차 방정식이죠. 이거의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잠깐만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마이너스 ABC 해가지고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B, BC, CA 더한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 식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보통 여기 쓸 때 이 3항을 3개의 항을 제곱한 거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 AB, BC, CA 넘긴 형태로 많이 외우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프린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